미국과 이란의 60일 기한談判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벤스 부통령이 회담이 미뤄질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거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과 인텔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협력 방침을 밝혔습니다. 53년 만에 NBA 정상에 오른 뉴욕 닉스의 우승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맨해튼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극히 드문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확인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60일 동안의 협상 기한이 시작됐습니다. 스위스는 오늘 양측의 실무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거라 밝혔지만 벤스 부통령은 미뤄질 가능성도 언급한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스위스에서 권영인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이란과의 협상 기한인 60일이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16일이 60일이 되는 셈인데 그 전까지 고농축 우라늄 폐기와 검증 및 감시체계 확립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양해각서가 공개된 뒤 미국 보수 진영에서조차 패배한 협상이라며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의식한 듯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제한이 풀려 하룻밤새 1250만 배럴의 원유가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란에 약속한 보상들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고 행동을 바꿔야만 실행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And we have them in an economic chokehold right now that we're not going to release until they fundamentally change their behavior. What would that look like? 트럼프가 양해각서의 서명을 앞당겨 하는 바람에 개최 여부가 불확실했던 미국과 이란의 서명식은 서명식 없이 곧바로 실무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벤스는 이번 주말에 실무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협상작을 준비하고 있던 스위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을 비롯해 카타르와 파키스탄 대표단이 참여하는 실무 협상이 약속대로 오늘부터 휴양지인 비겐스톡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비겐스톡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장 60일이 지나면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데다 최종 협상의 전제 조건인 레바논 종전에 이스라엘이 응할지도 분명치가 않아서 변수가 많습니다. 민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이란 국영 매체 등을 통해 발표한 대국민 서면 메시지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는데 자신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 이를 허가한 거라면서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앞으로 이어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اما بدیهی است مذاکرات حضوری که در آینده برقرار خواهد شد به معنای پذیرش نظر دشمن نخواهد بود. 명시된 합의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지켜볼 거라고도 했습니다. 60일 협상 기간 변수도 산적했습니다. 합의된 양해각서엔 60일 협상 기간 동안 호르무즈 무료 통행이 적시돼 있지만 우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온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협상 종료 이후 통행료 수수를 전부터 공언해왔습니다. یعنی در حقیقت مسئولیت اونجا و حق حاکمیتی ما در اونجا داریم. طبیعتاً خدمات اونجا بود در مقابلش هزینه بابت این کار بگیره. 양해각서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으로 전쟁을 종료하는 게 최종 협상의 전제 조건이란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응할지도 불분명합니다. 당장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남부 점령지를 두고 우리 땅이라면서 집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영원히 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민경우입니다.
어제 미국이 공개한 양해각서 최종안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과 농축 우라늄 문제 모두 이란의 승리, 미국의 항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곽상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양국 대통령 서명을 마친 종전 양해각서 최종본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건 제5항 호르무즈 해협 항행권 조항입니다. 초안의 원론적인 해협 정상화 문구에 더해 최종안엔 이란은 60일 동안 수수료 없이 자유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서비스 규정을 위해 오만과 대화한다는 문구까지 있습니다. 이란 협상 대표 갈리바프는 60일이 지나면 서비스 요금을 당연히 받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농축 우라늄 처리 조항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최소한 IAEA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한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핵물질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최종안에선 이란 내 처리를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고농축 우라늄은 실제로는 가치가 크지 않다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 초안의 4개항 외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를 최종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추가했는데 이를 통해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도록 만드는 지렛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주변국이 우려했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문제는 아예 협상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Non-nuclear issues such as the conventional ballistic missiles, which we'll be talking about, and support. I mean, they have to have some because other people have some. You got to have some. 반면 이란은 미국과 서방 제재로 막혔던 석유 수출길을 열었고 양해각서 이행을 조건으로 동결자산 해제까지 명문화하면서 핵심 요구 대부분을 관철시켰습니다. 세계 경제를 볼모로 수많은 이란 민간인과 미군의 희생까지 치른 이번 전쟁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보수 진영에서조차 사실상 미국의 항복이란 날선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과 인텔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협력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플이 인텔과 협력해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를 설계하면서도 생산은 해외에 의존해왔다며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인텔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컴퓨터 등에 들어가는 주요 반도체 생산을 대만 업체에 크게 의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인텔 주가는 장전 거래에서 9% 상승하며 시장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불법 약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총기 소유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마리화나를 정기적으로 사용한 남성에게 연방 총기규제법을 적용한 것은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난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과 파키스탄 이중 국적 남성의 자택에서 FBI 수색 과정 중 권총과 마리화나가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약물 사용이 위험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사용 사실만으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약물 중독자나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총기를 사거나 쓰는 사람까지 허용한 판결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중서부를 강타했던 열대성 폭풍 아서가 이제는 남동부 지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아서는 현재 열대 폭풍 단계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잔해가 남동부를 따라 이동하며 여전히 폭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엘라바마, 조지아 등에서는 앞으로 며칠간 홍수성 강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I'm pretty concerned. I just want to get to my house and get some of my things from underneath the house because my house is raised. Get my 2 vehicles up to higher ground and get my dog. 현재 폭풍의 잔해는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동남부 전역에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일부 항공편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변경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열대성 폭풍 아서가 현재는 열대폭풍 단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사우스웨스트와 유나이티드 항공은 해당 노선 이용객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수수료 없이 항공편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 증시가 하루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이 2% 가까이 올랐고 S&P 500 지수도 반등하며 7,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 섹터가 3% 가깝게 올랐고 경기 소비재 섹터도 1% 넘게 상승하며 지수 반등을 뒷받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식과 지수의 옵션 선물이 동시에 만기를 맞는 트리플 위칭 데이를 맞아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투자 심리를 살려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효력 발의가 앞당겨지고 호르무즈 해협도 협상 기간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는 소식에 물가 불안감이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페르시아만 원유 공급 정상화 진전으로 에너지 비용 하락 기대가 확산되면서 전날 연준의 매파적 메시지로 고조됐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빠르게 진정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6천 건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청구 건수 증가폭이 크지 않아 고용시장이 급격히 둔화되는 신호로 해석되지는 않았는데요. 유가 하락이 물가 안정으로 연결될 경우 연준이 실제 금리 인상에 나설 필요성이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었습니다. 종목별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플과 인텔의 반도체 생산 협력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인텔이 10%대 급등해 기술주 전반의 매수세를 견인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말 사이 미국의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틴스 데이를 맞아 휴장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잠시 후 한국 축구대표팀이 개최국 멕시코와 A조 1위 자리를 놓고 격돌합니다. 체코와 남아공이 1대1로 비기면서 한국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게 되면 남은 경기와 관계없이 조 1위로 32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과달라라에서 이정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멕시코전 대비 마지막 훈련에 나선 우리 선수들은 웃음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밝은 표정으로 팀을 이끌었고 선수들은 마치 놀이를 하듯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체코전 MVP 황인범의 목소리엔 유독 힘이 넘쳤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모든 준비는 끝났다며 2002년 대표팀 주장으로서 일군 아시아 국가 최고 성적 4위를 후배들이 넘어서길 기원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 4강에 들었었는데 저는 우리 선수들이 그 기록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 11 구상은 끝났습니다. 비공개 전술 훈련에 집중하려던 어제 피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드론이 출현한 데에 대해선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주 큰 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누르면 사상 첫 조별리그 2연승으로 32강 진출을 조기 확정할 수도 있는 만큼 대표팀은 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엔 가상의 수비수를 세워두고 멕시코의 탄탄한 조직력을 뚫는 공격 전술을 가다듬었습니다. 장외 응원전은 벌써 불이 붙었습니다. 멕시코 홈팬들의 열정적이고 일방적인 응원이 예정된 가운데 우리 붉은 악마 100여 명도 과달라하라 시내 광장에 모여 목 놓아 대한민국을 외치며 내일 12번째 태극전사로 함께 뛸 것을 다짐했습니다. 멕시코전은 또 다른 신화를 향한 도전입니다. 사상 첫 2차전 승리가 꼭 필요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SBS 이정찬입니다. 대표팀의 에이스로 떠오른 이강인 선수는 특별한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 소속팀에서 사제지간이었던 멕시코의 사령탑 아기레 감독과 오늘은 적으로 만납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스페인 마요르카 시절 2022년부터 아기레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팀의 핵심 선수로 성장한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뒤에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평가전 맞대결에서도 아기레 감독과 만나 회포를 풀기도 했는데 지난해 12월 조추첨에서 한 조로 만나자 스승이 먼저 제자와 맞대결을 반기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Kang Lee is my son. Yeah, I like him very much. I'm gonna kick him, but I like him.
그리고 꿈의 무대 맞대결을 앞두고 가장 먼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A Kangin lo quiero de verdad, lo dije hace un momento como un hijo, lo quiero mucho. Trasciende, es un jugador muy difícil de defender porque pues están atentos mis jugadores. 사제의 정은 잠시 접고 스승에게 창을 겨눕니다.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감독님이세요. 그래도 월드컵이라는 곳에서는 꼭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죠. SBS 하성룡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월드클래스 주장 손흥민 선수도 당연히 멕시코의 경계 대상입니다. 멕시코는 한국의 증원이 더 탄탄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한국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훈련에 나선 멕시코 선수들을 67살 노장 아기레 감독이 꼼꼼히 지켜봅니다. 전력 분석용 드론을 띄워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고 웃음소리가 넘치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와의 결전에 대비했습니다. Que la velocidad del son, del 7, del que nos hizo gol, que traía el 18, ahora trae el 19 y el que traía el 19, trae el 18, tienen gente de primer nivel. 2018년 러시아 대회 맞대결에서 선방쇼를 펼치던 오초아 골키퍼를 뚫어낸 손흥민은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평가전에서도 강력한 왼발슛을 멕시코 골문에 꽂은 바 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당시를 떠올리며 우리 팀의 중원이 더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유의 입담으로 기자회견장 분위기를 주도했고 medio, hijo. ¿Cómo estás, Javier Enrique? Pinche cabezota que tiene. No, pero vean la pinche yuca. 한국전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여유를 내비쳤습니다. Y bueno, no va a ser fácil, pero estamos con muchas ganas. 감사합니다. 멕시코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방에서 열리는 월드컵인 만큼 승리를 향한 열망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SBS 편광현입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네, 뉴욕 닉스의 우승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맨하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퍼레이드는 동부 시각 오늘 오전 10시쯤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도심 곳곳에 경찰 인력을 배치했으며 뉴욕 경찰청장은 이번 경비 인력이 타임스퀘어 새해 전야 행사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You saw the streets over there. You saw the streets over there as well. It's absolutely crazy here. Everyone's got Knicks fever in New York, and that's all we can ask for. It's been 53 years no more. We're so excited for this team and this time, and yeah, it's just amazing. 닉스는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NBA 정상에 오르며 53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과 뉴욕주 당국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이민 당국을 사칭해 추방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가짜 화상 인터뷰를 통해 수수료를 가로채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프트카드와 암호화폐, 송금 앱 등 비정상적인 결제를 요구하면 100% 사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진드기맥의 감염병 환자가 확인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캘리포니아 북부에 거주하는 주민 한 명이 지난 4월 희귀 세균성 질환인
리케차 레인이 감염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는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 질환은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며 발열과 두통, 발진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사례가 4건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3건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여름철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고 귀가 후에는 몸과 반려동물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메트로 버스 승객 한 명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실수로 발사해 스스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라데라 하이츠 지역에서 버스 한 승객이 총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메트로 측은 당시 108번 버스가 슬로슨 애비뉴와 페어팩스 애비뉴 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을 입은 승객은 응급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미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인준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미 스틸 후보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한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 이후 공식 부임할 예정입니다. 스틸 후보자는 한국계로는 2번째 주한 미국 대사로 다음 달 중 한국에 부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가 주최하는 2026 우메켄 마제스티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마지막 결승 진출자가 이번 주말 가려집니다. 미주 최고의 여성 골퍼를 가리는 결승행 마지막 관문인 4강 두 번째 경기가 SBS 전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2023년 대회 준우승자인 수잔차 선수와 첫 출전 만에 4강에 오른 돌풍의 신예 미아건 선수가 격돌했습니다. 미아건 선수의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와 수잔차 선수의 노련한 경기 운영에 맞서며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2026 우메켄 마제스티 레이디스 챔피언십 4강 두 번째 경기는 오는 20일 밤 디렉TV SBS HD 채널 2080과 스펙트럼 채널 1483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21일 일요일에는 SBS 라이프 S, SBS 스타 18.2, 그리고 디렉TV SBS 플러스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LA시 환경미화국 신임 국장에 한인 준김 로페즈가 임명됐습니다. 각적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이 환경미화국 신임 국장으로 준킴 로페즈를 임명했습니다. 시의회 인준을 거쳐 임명이 확정되면 LA시 역사상 최초의 한인 환경미화 국장이자 공공사업위원회 산하기관을 이끄는 첫 한인 국장이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몰튼 니겔 워터 디스트릭트 CEO를 역임한 준김 로페즈 국장은 상하수도와 재활용 시스템 운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왔으며 이번 임명은 한인사회 공직 진출 확대와 다양성 증진에 의미 있는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결선에 진출한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가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한인사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힐튼 후보는 어제 아로마 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생활비 절감과 감세,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가구에 대한 주소득세 면제와 소상공인 프랜차이즈세 폐지, 에너지 비용 인하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한인 사회는 캘리포니아의 중요한 공동체라며 한국과의 경제, 투자 협력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I love Korea. I love the Korean people and the culture. I'm here for you. I'm especially here. I'm a legal immigrant. I'm an immigrant to California, to America, and I want every legal immigrant to have that opportunity for the California dream.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는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 결선에서 민주당의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와 맞붙습니다. 뉴욕시 대표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와 프레시 메도우, 플러싱 일대가 최근 4년간 교통사고 증가율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인 거주 비율이 높은 베이사이드와 어번데일, 더글라스톤 지역은 지난 2021년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53.4% 급증해 뉴욕시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IT 기업가 타이이 SHI 인터내셔널 CEO가 포브스 선정 2026 미국 자수성가 여성 부호 순위에서 4위에 올랐습니다. 타이이 CEO는 순 자산은 8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0억 달러 이상 증가했으며 미국 최대 비상장 IT 기업 가운데 하나인 SHI 인터내셔널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일부 순위가 소폭 진전됐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와 2비순위, 4순위 문호가 앞으로 이동했으며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도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개월 진전됐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1, 2, 5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일부 순위는 동결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경기에 곳곳이 정말 응원 열기로 가득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스포츠가 전하는 화합과 축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